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기도 했고 햇볕이 쨍쨍하기도 했고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우산 가지고 나가야 돼. 이거 더워서 어떻게 해? 참 여러분들 힘든 여름 보내고 계신데요. 데이트를 프로포잘 보시면서 힘든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시사계의 유재석, 배종찬이고요. 함께 진행할 이경 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MBTI. 그나저나 MBTI가 요즘 대세인데 네. 우리 일단 MBTI 화면을 띄워놓고 MBTI 역사에 대해서도 좀 먼저 풀어보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결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유형 소개가 나가는데 자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저는 ESTJ가 나오더라고요. 주로 제가 MBTI를 해보니까 ESTJ, 외향형, 그다음에 사고, 감각형, 판단형 뭐 이렇게 저는 주로 나오는데 저는 네 해보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10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다르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뭐가 어제 나왔어요? 저녁에는 ISFJ가 나왔어요. 에이 거짓말. 왜요?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I일 수가 없죠. 어제 저녁에는 내향형. 네, 내향형, 감각형, 감정형, 판단형. 네, 어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MBTI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유형별로 여러분들 이게 다시 한번 더 화면을 보시면은 박스가 4박스예요. 그래서 4, 4, 16, 16가지로 자, 기억을 하시기 쉽습니다. 박스가 4박스니까 에너지가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감각적이냐, 뭐 이런 걸 따져서 16개로 구분하는 것이 MBTI. 먼저 MBTI가 정확하게 이 이름이 뭡니까? MBTI는 오래됐어요. 나온 지는. 예. 그러니까 MB,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하는데 마이어스 브릭스가 모녀예요. 네, 모녀예요. 엄마와 심리학자. 딸. 네, 미국 심리학자 모녀인데 엄마가 예. 뒤에 나오는 브릭스, 캐서린 브릭스가 엄마. 앞에 마이어스가 이사벨 마이어스가 딸이에요. 딸이 M이고 네. 엄마가 B네. 네. 그리고 뭐 유형 지표가 타입하고 이제 유형 지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이 미국의 심리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신분석학자 칼 융 유명해요. 그럼요. 유명하죠.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성격, 유형, 이론 근거를 심리검사로 이제 분석해서 심리검사를 만든 것인데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가 있었어요. MBTI를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학교 때 이런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그때마다 좀 다르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 근데 지금 오히려 2020년 정도,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이것이 붐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4, 4, 16,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16개의 유형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유형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아야죠. 이상하긴 한데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전에 뭐였습니까? 우리 혈액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중적인 인지도가 너무 많았던 혈액형. 그거는 A, B, O, A, B형. 그건 좀 단순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혈액형이야 바꿀 수가 없는 거지만 MBTI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은 유형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그걸 본인이 고등학생이었냐, 아니면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이냐, 달라질 수 있네요. 아니 어떤 목적 달성형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요즘에 휴식기냐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어스 그리고 엄마인 브릭스? 네, 캐서린 브릭스.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엄마예요. 마이어스가 딸인데 이 모녀지간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서 MBTI가 정말 대세예요. 많이 하죠. 많이들 해요. 어마어마하게 MBTI 이야기 많이 나와요. 자, 유행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모녀가 만들어낸 칼 융의 심리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4가지의 큰 구분이 에너지 방향,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인식,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그다음에 생활 양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인식을 하느냐. 이렇게 좀 약간 의미들이 비슷한 게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이 MBTI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겁니다. 자, 김연아는 ESFJ입니다. 그러니까 외향, 감각, 감정, 판단. 그래서 종합을 해봤더니 ESFJ는 사교적인 외교관이다. 잘 맞네요. 김연아 이미지하고. 사교적인 외교관. 정말 이미지가 맞네요. 그러네요. 선수 생활 이후를 생각했을 때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스티브 잡스를 한번 볼까요? 자, ENTJ인데, 네. 자, 외향이면서 직관형이면서 사고형이고, 그리고 J, 대담한 통솔자다. 이제 2020년에 이게 막 MBTI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10대들을 중심으로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네네. MBTI 검색하면은. 빅데이터 응급량. 그러면 검색을 하면은 내가 바로바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갑자기 10대에서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10대에서 20대라는 것이 29살까지 이 MBTI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때 한 방송사에 맞아요. 방송사에 이 MBC였나요? MBC의 놀면 뭐하니. 맞아요. 그 소개 방송에 소개한 것도 있었고요. 지금 놀면 뭐하니가 굉장히 재미있게 시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에피소드로 이어지고 그 당시에 놀면 뭐하니 MBTI 해볼까? 이러면서 검색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검색량을. 실제로 2020년 확 취소됐어요. 그렇죠. 6월 달에. 저 방송을 하면서 지금 빅데이터 언급량인데 100%로 따져보면은 거의 뭐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여러분들 빅데이터 이거 그래프 보실 때 100%에 가깝다는 것은 전체 이 분석 기간 내에서 다른 시점과 비교를 할 때 거의 비율이 100%라는 이야기예요. 최고치예요. 그렇죠. 최고치가 2020년 6월 셋째 주 놀면 뭐하니 때. 놀면 뭐하니 MBTI 해보자 이러면서 조명을 받았다라는 거. 접근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 성격 유형을 판단하는 것은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혈액형에만 너무 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사람 유형들이 판단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얼마나 호기심이 확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또 알 수 있고. 자기가요, 자기 자신을 정말 궁금하고 잘 몰라요. 자기를 몰라. 네, 오히려 본인을 더 모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럼 무슨 유형이야 하면서 본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 뭐야, 너 해봐 이것보다 나는 무엇인가. 가족들끼리 그거 해봐도 재밌겠네요, 그죠? 가족들끼리 했는데 같은 게 일치돼요, 보면? 전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가족들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 그 아들하고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 아이는 창조적인 아이고 너무나도 이게 약간 어쩔 때는 상당히 엉뚱하거든요. 근데 MBTI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건 좀 신기했어요. 놀랍네요. 그런 큰 유형은 비슷하나 그렇게 나눠진 건 비슷하나 세부적으로는 그래도 뭐 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격 유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가서 뭐 부채도사나 뭘 선풍기도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MBTI라는 거 이게 심리적으로 개발된 도구를 통해서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일까? 심지어 연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춰봐도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너는 왜 이렇게 나랑 다르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런 유형이구나. 그렇죠. 이해하고 서로 가까워지면은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MBTI 검사하고 맞다. 이 녀석은 이런 유형이구나 하면서 약간 관대해지는 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더 서로 간에 교감을 하는 데서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 MBTI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MBTI를 잘 알고 있다. 자 38%.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 한 4명 정도 돼요. 10명 중 4명 정도. 그 다음에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그냥 이름 정도만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십시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MBTI에서 더 많이 알고 있어. 좀 더 감성적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심리 추구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다음에 특히 만 18세 이상부터 20대가 무려 80%야. 네. 그러니까 20대, 30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40대로 넘어가 보면 좀 빠꼬미들이 없어. 자, 아니 아까 10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성들이 특히 20대, 30대가 MBTI에 열광하는 이유, 더 잘 알고 있는 이유, 이건 뭐 때문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호기심이다. 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10대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호기심이 많겠죠. 예. 아무래도 그 세상의 풍파에서 좀 더 멀리 그렇죠. 있으면. 그리고 여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도 인기 많아요. 네. 많이 아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들어본 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가 38%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우리 5명이 모이면 2명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엄청 많이 아는 거고 이것이 올해는 됐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많이 그때부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럼 지금 2년 2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거든요. 아직 2년 2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많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아이템은 2년 전에 나왔는데 이 짧은 2년 기간 동안에 5명이서 모이면 네. 2명이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를 얼마나 봤는지 한번 보시죠. MBTI 설명 소개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이걸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이따가 MBTI 설명 소개 자료를 본 경험이 있다가 절반이 넘는 52%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여자가 무려 56%, 그리고 20대가 92%, 30대가 75%. 그러니까 우리가 서먹서먹해요. 아버지와 딸 사이가. 근데 우리 방송 보시는 자, 여성분들도 있지만 남성분들도 있어요. 자, 아빠가 딸에게 10대, 20대의 딸에게 너 MBTI가 뭐니? 내가 분석 좀 할 줄 알거든. 맞아요. 그 순간 친해질 것 같아. 대화의 창이 열리는 대화의 거죠. 창이 열려. 그렇죠. 빠바바바밤 하면서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할 때 옆에서 끝까지 그게 1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MBTI 검사를 과거에 했지만 이거는 그냥 심리 검사 같은 거. 그러니까 MBTI 검사를 하고 나면은 나에게 맞는 직업군까지 나와요. 그래요? 네, 직업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엄마는 MBTI가 뭐야? 이렇게 알게 됐고 너는 뭔데? 난 엄마 몰라.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아이들이 찾아줘서 들어가서 하는 내내 옆에 있어줬거든요. 야, 그러면서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엄마하고 딸도 그런데 아들도 아빠하고 옆에서. 딸이면 그렇죠. 특히 훨씬 왜냐하면 더 좋죠. 아빠하고 딸하고 서먹서먹해. 어색해. 어떨 때는 10년을 같이 살아도 대화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너 MBTI 뭐니? 이러면 그래도 그렇죠. 웬만한 딸 같으면 아빠도 그걸 알아요? 나도 궁금한데 이렇게 나오지. 갑자기 딸이 아빠 미쳤어?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죠? 아니, 그런데 지금 10대가 여기는 우리가 여론조사는 18세부터 29세로 되어 있는데 10대가 정말 상당히 많이 한다. 그래요. 반에 25명이 보통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고등학생 남자아이들도 관심이 있고 고등학생 여성,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이거 모르는 아이가 아예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대가 92%입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10대는 100%라는 거야.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모르는 때 친구가 없어요.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딸, 그다음에 너무 딸만 이야기하는 사람. 네, 아들도요. 관심 왜 많습니다. 그래? 아들도 대화하고 싶어 하면 아들. 네. 자, 그런데 실제 그러면 뭐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MBTI가 뭐길래 이렇게 야단법석인가? 실제 해봤어? 해본 사람들. 자, 체험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이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MBTI 검사 경험이 그럼 꽤 될 것 같은데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있는 경우가 45%, 없다가 55%.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앞으로 검사를 받을 사람도 상당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MBTI가 어떻든 여러분들
관심을 더 끌어낼 공간이 상당히 있다. 근데 있다가 45% 아직은 없다가 55%인데 예. 솔직히 그 검사하는 것이 시간이 거기 보면 최소 뭐 12분 정도 소요됩니다라고는 나와 있지. 더 걸려요. 더 걸려요. 그리고 되게 애매해요. 그 선택의 폭이 뭐 이렇게 양쪽으로 뭐 동의 비동의해서 막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중립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지쳐. 저희 엄마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엄마가 혼자 돋보기 쓰시고는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고 어머니한테는 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간단치가 있나? 않네.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가족이 같이 하면 훨씬 더 재미있죠. 네.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게 있냐면 지금 세대 간의 차이가 확연해요. 그렇죠. 이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지금 해봤느냐 물어봤더니 요즘 그 유행 거죠. 해봤느냐 물어봤더니 20대는 90%야. 그럼요. 그건 다 해본 거예요. 30대는 무려 65%. 근데 60세 이상은 18%밖에 안 되거든. 힘들어요. 이렇게 이것도 모바일로 또 그렇죠. 구글에 들어가서 아니 봐야 그래서 되니까. 이게 좀 큰 화면으로 MBTI를 할 수 있고 옆에서 자녀가 좀 도와주면서 이 MBTI가 정말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겠네. 우리 그렇죠. 보면은 지하철에서 어르신분들 또 아이고 다리가 좀 아파 이러면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지하철역에 휴식 공간에서 MBTI를 함께 하면서 모르는 어르신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르는 어르신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고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휴가. 휴가 때 같은 이제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뭘까, 할아버지는 뭘까 우리가 해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뭐 MBTI가 뭐냐 생각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암시하는 게 굉장히 커요. 60세 이상 분들은 맞아요. 18%부터 경험 안 했다는 이야기는 10명 중 8명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우리 뭐 효도가 뭐 있습니까? 엄마, 아빠 MBTI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이야기 소재거리가 있는 것이고. 해보면서 이야기했더니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흡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는 뒤로 하고 우선 그 과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뢰도. 이게 뭐 그래도 마이어스, 브릭스 두 이제 모녀가 개발을 했지만 실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과학적인 방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검사 방법이지만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자 MBTI 검사를 과연 신뢰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뢰한다는 의견이 절반은 넘게 생각했는데 35%야. 예. 그다음에 신뢰한다가 36%, 신뢰하지 않는다가 35%인데 그래도 20대가 보면은 절반 이상 52%.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이 MBTI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20대가 그래도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20대에게는 MBTI가 먹힌다.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경험해 본 비율은 거의 뭐 90%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경 대변인 보시기에 아니 경험은 많았는데 실제 이걸 믿는다는 거는 한 반토막,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 나눈 것처럼 할 때마다 약간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2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무래도 취업이라든지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 유형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다른 거가 좀 덜 나오지 않았을까? 일치율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30대에는 또 달라지죠. 우리가 뭐 출산율도 많이 낮고 결혼도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출산을 하고 결혼하면 자기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검사하면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달라지니까. 결혼 전후.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출산 전후. 그리고 또 취업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취업에 어느 유형의 또 취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이게 변하네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50대도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좋으나 이것을 또 우리 16가지로 딱 유형을 나눈다는 게 이거를
신뢰한다는 너무 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은 맞는 것 같고 근데 모르겠다가 30%잖아요. 예. 재미삼아 하겠어. 근데 모르겠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것을 뭐 MBTI 병에 걸릴 정도로 의존할 이유는 없다. 자,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신뢰한다가 한 30%가 나왔거든요. 자, 20대를 제외하고는 신뢰도가 한 30% 정도 되는데 너무 이게 뭐 우리가 마치 무속처럼 네. 그런 의미와는 다른 거니까 마치 MBTI가 MBTI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넌 이런 인간이야, 넌 저런 인간이야. 그렇게 좀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무속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나도 우리가 데이터가 한번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속도 그렇게 많이 신뢰할까요? 자, 검사 신뢰도는 경험한 비율만큼이나 높지는 않았다. 근데 20대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20대와 소통을 할 때는 이 MBTI로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30대하고도 달라요.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은 그 신뢰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오직 20대의 경우는 무려 절반이 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요. 사춘기 10대와 소통하는 도구로서 되게 좋을 것 같고 20대도 10대도 그러니까 20대도 올라가면서 오히려 20대 되면서 부모님들하고 더 소통을 안 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나마 어릴 때는 그래도 용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정말 재밌는 조사 결과입니다. MBTI 그렇다면 이 어떤 전체 응답자들은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 궁금한 건 MBTI를 여러 번 해본 이경 대변인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꽤 괜찮은 검사인데 뭐 16가지 유형이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주변도 알고 가족도 알고 또 회사 동료들도 알 수 있다. 좋은 이 방법이네. 또 친구들끼리 회사에서 회식할 때도 이런 MBTI로 또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MBTI 좋습니다. 검사를 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반응을 해서 자기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놀랍습니다. 자, 일치한다. 네. 그러니까 검사를 해놓고 자기를 이렇게 딱 봤더니 자기 실제 이제 성격과 성격 유형과 비슷한지 곰곰이 또 생각해 보겠죠. 83%야.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크게 봤을 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크게 봤을 때는 상당히 일치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희 아들 되게 창의적이고 엉뚱하다 했잖아요. 얘는 그렇게 딱 나와요. 크게 봤을 때는 일치합니다. 네. 자, 연령대가 아니 20대 이제 30대 60세 이상 다르지 않아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20대든 60대든 괜찮은데? 그렇죠. 실제 성격과 일치하는데 이건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만약에 저처럼 내향형 아이가 나왔다. 이것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외향형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외향형에다 감각형이에요. 감각형이 이제 실제 경험을 중시하면서 그 정확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데이트하는 사람과 방송을 하는 사람의 고루 성격이 맞아떨어지네요. 정확하죠. 거의 비슷하고 유형이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유형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까 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세부적으로는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네, 어떻게 16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유형은 진짜 맞긴 혈액형보다는 훨씬 맞는 것 같아요. 혈액형보다는 낫다. 네,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풀어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기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닌 거죠.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는 게 우리가 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는 답이 안 찾아져요. 그렇죠. 근데 이른바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야. 네. 가야 될 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전 혈액형으로는 O형이에요. O형이에요. 그러면 외향형이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되게 거창하게 집단 지성까지 나왔어. 이경 대변인은 익스터널. 익스터널이니까 외향적일 것 같은데 왜 내향적으로 나왔을까요? 저 내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뭔가 좀 숨긴 게 있나요?
좀 털어놔요. 사람이 뭐. 아니 근데 어릴 때는 항상 외향형이라고 했는데 나이 먹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 너 내향형이었다가 외향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뀝니까? 그렇죠. 사람 좀 바뀌긴 해야 돼. 그럼요. 너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 MBTI 하다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좀 바뀌어야죠. 너무 바뀌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너무 바뀌셔야 됩니다. 네. 좀 많이 바꿔주세요. MBTI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지금의 MBTI에서는 다른 MBTI. 약간 고집을 살짝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집이 뭐가 있을까? 고집이면 지 아닐까요? 고집. 고집의 지.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러면 삼성이잖아요. 삼성에 과거에 고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위에 이병철 전 회장 때는 실제로 관상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저 직원이 삼성에 들어와서 일을 잘할까? 삼성의 기술을 다른 회사에 팔아먹지 않을까? 어떨까? 어떨까?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상을 봤다 그러거든요. 우리 영화도 이정재, 송강호 나오는 관상도 있었죠. 과연 그러면 MBTI를 마치 삼성에서 관상을 봤었다는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이야기처럼 직원 채용을 그래. 저 직원의 우리 회사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와야 돼. 영업을 해야 돼. 근데 I가 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를 활용할까요? 어떨까요? 자, 활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다가 43. 그 다음에 적절하다고 본다 26. 자, 20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MBTI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연령대별로 보면 오른편을 보세요. 20대도 직원 채용에 이걸 한다고 22%밖에 안 됩니다. 자, 적절하다고 본다는 의견은 26%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가 43입니다. 30대, 40대, 50대 모든 연령에서 특히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도 더 낮아요. 적절하다는 의견이. 특히 20대도 이렇다. 그럼요. 왜 이런 거예요? 우선 본인들을 MBTI를 16가지 구분을 해서 나를 채용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판매직이다. 그럼 외향형의 어떤 무슨 감각형인 사람들만 다 뽑겠다? 그것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구로 본다. 나는 지금 취업을 앞둔 사람이 나를 도구로 본다? 이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다. 그럼 그 팀 분위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나하나의 적절한 도구만을 선택한 거죠. 그럼 20대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에 따라서도 큰 맥락으로 이런 유형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16가지를 다 나누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미래가 걸려있는 그것도 대기업 취업하려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근데 나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에 이 16가지 유형에서 깨맞춰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만 뽑겠다라는 것은 맞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니,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이렇게 성격 유형을 파악했는데 이 성격에 맞을 거야 해서 그런 유형의 사람들만 우르르 몰아서 배치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을 수도 없고 이렇게 실제 채용이 될 수도 있는 응답자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직원 채용하는 건 아니야. 결국 어떤 부서라도 사실은 다양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의 신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영업팀이 그 영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이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네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60대 이상도 29%가 이것은 그러니까 29%만 적절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 왜 우리 요즘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반도체 업체에서 인력 채용을 위해서 우리 만 5세 이런 식으로 또 대학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고 입시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필요한 것을 양성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유형으로 바라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에 인사, 조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MBTI를 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 어떤 조직이라도 그 조직은 가령 뭐 법대 출신이면 법대 출신, 경영학과 경영학과 출신 다 그렇게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생각을 서로 간에 교환하고 그럼요. 구성이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그럼요. 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창조적인 걸 얘기할 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 되는 것이잖아요. 네. 어떻게 무슨 로봇처럼 똑같은 유형 사람들을 비슷한 유형 사람들을 모아놓고 적합하게 하다고 판단을 네.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보는 것이고 솔직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람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고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명언이네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네. 뭐가 있죠? 평등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MBTI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경 보살이 MBTI 이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 꿀팁을 5가지 꿀팁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그 선택 폭이 많다고 했잖아요. 뭐 둘 다 선택이 가능하면 막 그냥 마음 가는 쪽 그냥 직관적으로 딱 한다. 이게 되게 많아요. 예. 뭐 한 10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네. 직업이나 사회적 요구받는 행동이 아닌 그냥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끌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라는 것이고 이것도 일관되게 대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중립적인 성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화면으로 그냥 지금 본인의 보여드리고 성향, 있습니다. 본인의 네. 성향으로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가 4번째는 또 뭐 다르다고 느끼면은 그냥 뭐 마음과 반대로 살고 있는지 결과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나는 이런 성향인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안 살고 있지? 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되는 성향, 뭐 억눌린 그런 무슨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거 나한테 있나? 라고 한번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절대적으로 신뢰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데는 괜찮은 그런 심리 검사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뭐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 그럼요. 자기의 성격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나은 삶에 좀 참고를 하는 자료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특히 20대, 10대 분들이 가져주는 MBTI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